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게스트가 계속 와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리도 풍성해지고 다양한 시선이 담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위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독특한데요. 돈인가요? 네, 돈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위안을 많이 주는 위안화예요. 대륙의 돈이죠. 네, 순간 다들 당황하셨죠?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남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남위안이라고 제가 예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는 중국향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안화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회사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는 위안을 주는 위로가 네.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의미에서 남위안이라고. 자, 오늘 남위안님을 모시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분을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행사에 저보다 더 많이 참석하시거나 나타나는 분인데 이럴 때 속담으로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프로 참석로는 프로 참석로를 알아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연히 계속 마주치면 나중에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더 많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좀 모셨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로컬 씬에 참 다양하고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그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오늘 남위안님을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로 설명하실 수 있을지. 저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시작한다기보단 제 일을 또는 제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여정들이 뭉쳐져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위안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그 과정이 어떤 결말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끝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로컬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컨텐츠로 또 어떤 때는 관심으로 자꾸 들어오셔서 도대체 이분에게 로컬은 어떤 의미고 어떤 일들을 할까라는 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 씬 쪽에서 하셨던 일들이라든가 뭐 관련성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로컬 브랜딩 스쿨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장인분들이랑 같이 장인분들의 그런 상품을 유통까지 연결시켜서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추석 때마다 제가 혼자 이제 중국 항저우를 방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유랑단이라고 팀을 꾸려가지고 항저우랑 상해에 방문을 해서 상해 항주의 특색이 있는 로컬의 그런 색이 묻어있는 뭐 카페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사업화 해가지고 기업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인터뷰도 하고 또 체험도 하는 그런 유랑단을 꾸려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가에 대해서 접근해가고 있는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었던 로컬 브랜딩 스쿨 수료하셨던 분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취지에서 모시게 되었거든요.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기도 하지만 먼저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남위안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로컬 브랜딩 스쿨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제주 로컬 브랜딩 스쿨은 제가 제주도에서 창경에서 그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친한 언니가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보러 간 게 있었어요. 뭔가 저의 미래를 보러 가는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직원들이랑 생활을 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이제 보러 갔다가 제주 창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분들이랑 매칭을 시켜줘서 장인분들의 상품을 브랜딩해서 유통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도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고 장인의 뭔가 한국적인
것을 담고 있는 상품을 브랜딩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쪽으로 좀 관련이 있는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 이제 금속공예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보통 금속공예 하시면은 네. 서울의 종로 5가 귀금속상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예, 기금속- 결혼 예물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되게 크게 세공이랑 대공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거, 그러니까 주얼리 같은 거는 세공으로 분류가 되고 저는 대공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용접하고 오.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왠지 좀 터프해 보이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했더니만은 네. 많이 터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못다 이룬 꿈을 좀 이루고픈 공예에 뭔가 그런 꿈을 나중에는 무형문화재 전수를 해서 그런 한국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좀 세계에 알리고픈 그런 장래의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있어서 처음에 제주에서 포스터로 발견했던 로컬 브랜딩 스쿨을 봤을 때는 그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게 된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런 장인의 기술이나 그리고 세월이 담긴 것을 현대 트렌드에 세련됨을 입혀서 좀 상품화하는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접 장인을 만나셨나요? 안타깝게 용접 장인은 제가 못 만나 뵙고 대신 녹자 장인 분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건 공예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그쵸. 같은데. 네. 하지만 그 농부님이 장인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뜻을 굉장히 높이 사신 것 같아요. 녹차 상품을 유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아카데믹한 부분들, 이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환을 짠다거나 수업 커리큘럼을 저희가 브랜딩 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로컬 브랜딩 스쿨을 통해서 함께 협업을 하신 기간이라든가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로컬 브랜딩 스쿨은 저희가 총 한 달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그 로컬의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로컬 기반으로 사업화를 이미 하고 계신 젊은 사장님들을 모셔서 강의 듣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장인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장인분들이 원하시는 거랑 그리고 저희 그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서 결과물을 같이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짧았었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어떻게 브랜딩 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기가 알고 보니까 일로 만난 사이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이제 유명세를 탄 그런 농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효리랑 이상수님이 가서 그 유재석님이랑 같이 이제 그 농장에서 동물들과 함께 그 유기농으로 경작을 하는 그런 녹차를 재배하는 그런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 자체가 사람과 동물이 같이 키운 그런 녹차밭이라는 그런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당하게 된 거는 장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녹차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커리큘럼화 되지 않고 계속 랜덤하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정형화가 필요했어요. 이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뭐 예를 들면 1강에선 뭘 얘기해 네, 주고 2강에선 맞아요. 뭘 얘기를 하고 네네. 뭐 90분짜리 일회성 강의를 요청받으면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네, 그 수업에서 이제 뭐 전달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는 그거를 이제 그 녹차 장인의 개인 브랜드에 관련된 얘기네요. 거기 그런 내용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품을 또 브랜드화 해야지 또 판매 촉진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을 저희가 그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B2B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녹차 브랜드에 이제 납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인분의 브랜드를 띄우게 되면 이 조합에 같이 이제 연계된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이밍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는 몇 분이서 함께 진행을 하셨어요? 저희 총 3명이서 같이 진행했었어요.
브랜딩 스쿨 인원 3명? 네, 3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저희가 총 4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명이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 3명이서 한 팀이 돼서 진행을 하신 건데 네. 좀 그 내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3명이 이제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애초부터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합을 맞춰보시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으로 지원을 했지만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제주로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 부부분이랑 같이 2분이서 저랑 3인 팀을, 1조가 예. 되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부팀 중에 그 한 분이 디자이너 분이었고 그리고 한 분은 개발자 분이었고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합류를 한 케이스여서 큰 의견 충돌은 없었고요. 그 장인분의 이제 그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 팀이랑 좀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게 된 어떤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장인분이 이제 그 좀 원하시는 거? 그 뭐 기존의 수업에서 좀 보완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을 좀 수렴하는 기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2차 지원을 받아서 장인분의 수업에 대한 영상을 찍고 그걸 이제 커리큘럼화 하는 거가 2차 지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진행을 사정상 못하게 못하셨군요. 되었었습니다. 네.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럼 다른 세 팀은 어떤 프로젝트들 거기서 진행을 했을까요? 다른 세 팀은 한 팀의 경우에는 양운걸 작가님이라고 서울에서 비보이를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에 가셔가지고 서핑을 하시다가 자신의 그 서핑 보드를 직접 그 만들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다가 또 소반 그 이제 나무로 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끼셔서 소반 작업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분이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어째 네. 보면은 금속이랑 나무지만은 좀 그쪽이 더 맞는 거였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좀 전 아쉽네요. 내심 좀 기대를 했었었죠. 네. 어떻게 팀을 네. 바꿔줄 수 없나 뭐 이런 거. 네, 하지만 전 녹차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또 다른 팀은 어떤 프로젝트? 네, 다른 팀은 이제 또 가래공예라고 그 호두를 말린 그걸로 약간 그 왜 좀 절에 가면은 묵주가 아니죠? 이게 절에 이게 뭐죠? 염주요? 염주죠. 네네. 예, 염주를 제작하는 그런 호두 말린 거? 그걸로 이제 전개하는 가래공예라는 공예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래공예는 또 처음 들어보는 공예였어요. 그래서 요 가래공예 장인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해녀복 장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오래된 그 제일 오래 전부터 해녀복을 만드시던 할머니셨고 가업을 물려주셔가지고 아들분이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셨는데 약간 미니어처 같은 해녀복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인형 같은 해녀 굿즈. 네네 기능으로. 해녀 굿즈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예쁘게 패키징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맡으신 것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공예에 가까운 네. 공예거나 공예에 가까운 건데 네 맞습니다. 좀 원했던 거랑 제일 반대의 개념인 걸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저는 녹차 그 밭에서 일반인들이 잘 못 가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장인분을 방문했을 때는 뭔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치유의 공간 같은? 네. 뭔가 쉼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큰 마음을 먹고 진행했던 그런 교육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쉬움은 많은 게 5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네.
각각 서로 성향이 다른 팀원이 모여서 팀빌딩을 하고 또 네. 거기에 이제 장인까지 협업이 돼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단기간 사실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때가 벌써 지난 연말쯤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한 분기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됐는지 녹차 장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녹차 장인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한번 플리마켓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해서 그 이제 녹차 장인분이 상품화한 녹차랑 홍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플리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녹차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뭐 트립 요즘에 또 리트릿 트립이라고 많이들 네,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녹차밭에 가서 그 녹차밭에서 자란 유기농 녹차로 만든 뭔가 음식을 같이 해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이렇게 명상을 하는 코스라던가 해서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할 수 있을 법한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세 팀도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고 있나요? 해녀 팀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이제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운걸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반을 담을 수 있는 패키징을 상품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분이 제일 고민을 했었다고 제가 전해 들은 게 그래도 소반은 굉장히 좀 그래도 고가의 이런 상품인데 그거를 구매했을 때 우체국 택배 박스에 담아 주셨다고 해요. 그동안은 그 패키징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그 패키징을 개발하는 그거를 이제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있었던 공예 트렌드 페어 거기에서도 그 패키징뿐만 아니라 장인분의 소반을 홍보하려고 만든 리플렛이 굉장히 그 방문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서 거기에서 또 수상도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혁주 발행인의 존재감이 지금 거의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계시죠? 네. 투명해진 분은 이제 안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쓰시고 있었어요 그동안. 로컬 브랜딩 스쿨 때도 프로 참석러라서 또 가셨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는 제가 있습니다. 가서 보셨을 때의 소감이랄까요? 일상에서 5주 정도를 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정말 큰 맘 먹고 오셨다고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물보다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행사 대부분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데 좀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했던 건 새로운 공간이었잖아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도심에 있는 옛 기상청 건물에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나 새로운 협업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로컬과 또 새로운 사람들 또는 크리에이터와 로컬 콘텐츠가 만날 수 있다는 행사를 하신 것 자체도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우리 스스로를 크리에이터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오셔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덕담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로컬이란 기회가 이제 오기 시작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고 지금 평가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이어져 나갈까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덕담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통되는 키워드가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받아보질 못했지만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번에도 또 과정 속에서의 모든 컨텐츠들을 공유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신청받아서 이제 자료집을 배부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결과 보고서를 공유하신다고.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과 보고서를 공유한다는 게 어째 보면은 대부분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잘하고 있어요를 얘기하고 싶지만은 이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잘하지 못한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담대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요.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하는 걸 통해서 이 뭐랄까 생태계가 더 건강해진다라고 할까요? 자양분을 계속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로컬이 제가 항상 기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과정들일 수도 있어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겠다. 로컬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에이터가 로컬로 어떻게 진입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가지는 시도해봤다. 로컬에서 장인과 만나서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 또는 과정을 같이 겪어봤다 자체가 타인들에게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아니면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자각이 생긴 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지난 제이 커넥트 데이 때도 보고 느꼈지만은 이 과정을 공유하고 또 그것이 지역의 혁신으로 연결되게 하는데 되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곳이 아닌가 뭐 그런 좋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가 그 인구가 60만밖에 되질 않아요. 서울로 따지면은 큰 구 하나 작은 구 하나 합친 정도밖에 되질 않는 곳인데 그 한정된 그 인적 자원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마다 이제 주안점을 두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제주에서 했던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공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더 좋은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장려돼야 되지 않을까, 권장돼야 되지 않을까, 덕업상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뭐 덕담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저 체질에 안 맞게 칭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덕담해야죠. 새해입니다. 네. 제주 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행사들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기존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비슷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한다든지 다양한 브랜드를 발굴한다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주는 행사들이 일반적인 소셜 쪽도 있고 스타트업 씬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초대하신 분이 제일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프로 참석러로 수많은 장소에 가고 수많은 행사에 참석하지만 모두 다 참여할 수 없는데 이분은 모두 다 참여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를 다루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아니면 취향을 함께 공유하는 살롱 모임 또는 본인의 집을 개방해서 뭐 거실에서 하는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고 다양한 살롱 문화, 커뮤니티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오늘 모신 분하고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그런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